내 나이 70. 정순입니다. 이름처럼 순하게만 살아온 인생이라 자부했는데 요즘 들어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잠깐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영감 먼저 하늘로 보내고 이 넓은 집에 남은 건 나하고 우리 몽이 이 작은 녀석뿐입니다. 몽이는 영감이 마지막 선물이라며 제품에 안겨준 말티즈예요. 눈은 어찌나 까맣고 털은 또 어찌나 하얀지 꼭 작은 손뭉치 같아서 보고만 있어도 웃음이 났죠. 영감 가고 나서는 이놈이 내 유일한 낙이고 내 유일한 가족입니다. 아들, 딸이요? 있지요. 왜 없겠어요. 번듯한 아들 내외에 시집가서 잘 사는 딸까지. 남들 보기엔 자식 농사 잘 지은 복 많은 늙은이죠. 아들 녀석은 주말마다 전화해서는 어머니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제가 다음 주에 영양제라도 사들고 갈게요. 어찌나 살가운지 듣는 사람 마음이 다 녹을 지경입니다. 며느리는 또 어떻고요? 집에 한번 왔다 하면 제 어깨며 다리를 주무르느라 정신이 없어요. 어머니, 아휴 이렇게 고우신데 주름이 느셨네. 제가 좋은 화장품 알아봐 드릴게요. 입에 발린 소리인 줄 알면서도 그 순간만큼은 기분이 좋으니 어떡합니까? 딸은 또 딸대로 엄마 오빠만 아들 아니야. 나도 엄마 딸이야.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나한테 말해. 하면서 제 통장에 10만 원씩 용돈을 붙여주곤 했죠. 그렇게 다들 번갈아 가며 우리 집에 드나들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 몽이는 어찌나 사납게 지저대는지. 몽이야, 왜 그래? 형아 왔잖아. 누나 왔잖아. 해도 소용없었어요. 마치 자기 영역에 침입한 낯선 이들을 경계하듯 녀석은 제 다리 뒤에 숨어서 으르렁거리기 바빴습니다. 그때는 몰랐지요. 우리 몽이가 말 못하는 짐승인 이 녀석이 사람보다 더 정확하게 진실을 보고 있었다는 것을요. 자식들이 돌아가고 나면 텅 빈 집에는 다시 정적만 흘렀습니다. 몽이를 무릎에 앉히고 부드러운 털을 쓰다듬으며 창밖을 내다보곤 했죠. 창밖의 세상은 평화로운데 이상하게 제 마음속에는 늘 시커먼 불안이 도사리고 있었어요. 내가 없으면 이 집은 영감이랑 내가 평생 모은 이 재산은 어떻게 되는 걸까? 자식들이 서로를 위하는 척, 나를 위하는 척하는 그 연극 뒤에 서슬퍼런 욕심이 숨어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몽이야, 너는 알지? 할미 마음을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구나. 그러면 녀석은 제 손등을 핥으며 작은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았어요. 그 까만 눈동자 속에서 저는 유일한 위안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위선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날은 며느리가 혼자 집에 찾아온 날이었습니다. 아들은 회사에 급한 일이 있다면서 며느리 편에 반찬거리를 보냈더군요. 어머니, 아버님도 좋아하시던 갈비찜 좀 해왔어요. 입맛 없으실 때 드세요. 싹싹한 목소리로 말하며 며느리는 부엌과 거실을 오가며 부산을 떨었습니다. 저는 안방 침대에 누워 잠시 허리를 지지고 있었죠. 아이고 고맙다. 애미야. 너밖에 없다. 진심 반 의례적인 인사 반으로 대답하는데 갑자기 거실에서 몽이가 미친 듯이 지저대기 시작했습니다. 깽, 깽, 와르르르, 컹컹. 평소에 짖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아주 격하고 날카로운 소리였어요. 뭔가 큰일이 났구나 싶어 놀라서 거실로 나가보니 글쎄 며느리가 안방 장롱 옆에 놓인 내 작은 금고를 만지고 있는 겁니다. 평소에는 눈길도 주지 않던 그 낡은 금고를 양손으로 더듬더듬 만지며 비밀번호를 눌러보려는 듯 안간힘을 쓰고 있었어요. 몽이는 그런 며느리의 발치에서 떨어질 줄 모르고 맹렬하게 짖고 있었고요. 지금 뭐 하는 거냐? 제 목소리에 며느리가 화들짝 놀라며 손을 뗐습니다. 어머니, 나오셨어요? 아니, 금고 위에 먼지가 너무 많아서 제가 좀 닦아드리려고.
어설픈 변명이었습니다. 금고 위에는 먼지 하나 없었어요. 제가 매일 닦는 곳이니까요. 며느리의 얼굴이 홍당무처럼 빨개졌지만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더 물어서 뭘 하겠어요? 추악한 진실만 확인할 뿐인데. 그날 이후로 제 마음의 의심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이상한 행동이 눈에 띄기 시작한 것도 그 무렵부터였어요. 아들은 밤늦게 제가 잠들었다고 생각하는 시간에 몰래 전화를 하곤 했습니다. 베란다에 나가서 혹은 화장실에 들어가서 문을 꼭 닫고 속삭였죠. 처음에는 사업상 중요한 전화인가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아들이 그렇게 숨어서 전화를 할 때마다 제 옆에서 곤히 잠들어 있던 몽이가 벌떡 일어나 방문을 향해 으르렁거린다는 거였어요. 마치 문 밖에서 들려오는 그 목소리의 주인이 자신과 나의 행복을 위협하는 적이라는 걸 본능적으로 아는 듯 했습니다. 도대체 누구랑 저렇게 심각하게 통화를 하는 걸까? 왜 나 몰래 저러는 걸까? 호기심과 불안감이 뒤섞여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몽이의 기이한 반응이 제게 용기를 주었어요.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 진실을 알아야 한다. 다음 날 저는 남대문 시장에 나가 아주 작은 녹음기 하나를 사왔습니다. 손가락 한마디만 한 그 기계를 아들이 잘 보지 못하는 거실 소파 밑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죠.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내 자식을 내 손으로 의심하고 증거를 잡으려 하다니. 스스로가 끔찍하게 느껴졌지만 여기서 멈출 수는 없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들은 여느 때처럼 주말에 집에 왔고 그날 밤에도 어김없이 몰래 전화를 하더군요. 몽이는 또다시 으르렁거렸습니다. 저는 자는 척 미동도 하지 않고 누워 아들이 방으로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이 출근한 뒤 떨리는 손으로 소파 밑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아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자기야. 나야. 며느리였습니다. 전화 상대는 어머니 주무셔. 당연히 우리 거지. 그 집이랑 땅이 다 얼만데. 아니, 그 영감탱이가 혹시라도 유언장 같은 걸 남겼을까봐 불안해서 그래. 걱정 마. 내가 다 뒤져봤는데 그런 거 없어. 설령 있다 해도 찾아서 없애버리면 그만이야. 누나한테는 절대 한 푼도 주면 안 돼. 원래 아들한테 다 가는 거잖아. 알았어. 알았다고. 그러니까 당신도 어머니한테 좀 더 잘해. 의심 못하게. 진짜 이 지긋지긋한 연극도 빨리 끝내야 하는데. 엄마는 왜 저렇게 건강한 거야? 녹음기에서 흘러나오는 대화를 듣는 내내 저는 숨도 쉴 수 없었습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어요.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금쪽 같은 내 아들, 싹싹하던 내 며느리가 나를, 내 재산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니. 내가 빨리 죽기만을 바라고 있었다니. 손이 부들부들 떨려 녹음기를 놓칠 뻔했습니다. 그때 몽이가 제 무릎으로 파고들어 품에 안겼습니다. 작고 따뜻한 온기가 산산조각난 제 마음을 겨우 붙들고 있었습니다. 녀석은 모든 걸 알고 있었다는 듯 제 눈물을 가만히 하차주었습니다. 몽이야, 내가 맞았구나. 내가 나한테 계속 알려주고 있었던 거구나. 저는 몽이를 끌어안고 소리 없이 오열했습니다. 내 편은, 내 진짜 가족은 피를 나눈 자식들이 아니라 바로 이 작은 생명체였습니다. 녹음기에 담긴 아들과 며느리의 추악한 음모.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날은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밤이었습니다. 저는 며칠째 밥도 제대로 넘기지 못하고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그 차가운 말들이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저것들을 더 이상 내 자식으로 볼 수 있을까? 아니, 그 전에 내 남은 인생과 재산을 어떻게 지켜야 하나?
머릿속이 복잡하게 엉켜 실타래처럼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리더니 아들이 비틀거리며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온몸에서 술 냄새가 진동을 했어요. 어머니, 아직 안 주무셨어요? 혀가 잔뜩 꼬인 목소리. 눈은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술 마셨으면 곱게 집에 가서 잘 것이지. 이 밤중에 여긴 왜 왔어? 제가 차갑게 쏘아붙이자 아들은 비릿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왜 왔겠어요? 어머니랑 할 얘기가 있어서 왔지. 아들은 제 앞에 성큼성큼 다가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는 본색을 드러냈죠. 어머니, 이제 그만 고집 피우시고 이 집 파세요. 뭐? 제가 지금 사업 때문에 급전이 필요해요. 이 집 팔고 그 돈 저한테 주세요. 제가 2배로 불려서 효도할게요. 네. 기가 막혔습니다. 녹음기에서 들었던 그 욕심을 이제는 술 기운을 빌려 대놓고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헛소리하지 마라. 이 집은 내 아버지의 피와 땀이 깃든 곳이야.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절대 못 팔아. 제가 단호하게 말하자 아들의 표정이 순식간에 흉포하게 변했습니다. 어머니, 진짜 이렇게 나오실 거예요? 아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제게 삿대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차피 그거 다 저한테 물려주실 거잖아요. 좀 일찍 당겨 쓴다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내가 왜 너한테 다 물려줘? 내 아비가 남긴 재산을 너 혼자 다 가질 권리는 없어. 그럼 누구한테 주려고요? 시집간 딸년한테 주려고요? 그게 말이 돼요? 아들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저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어머니, 좋게 말할 때 들으세요. 빨리 집 팔아서 돈 주세요. 안 그러면. 아들은 말을 잇지 않고 저를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았습니다. 안 그러면 그냥 힘으로라도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협박이었습니다. 자식을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을 이런 식으로 증명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두려움에 몸을 떨며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안방에서 자고 있던 몽이가 뛰쳐나왔습니다. 녀석은 저를 위협하는 아들을 향해 이빨을 드러내고 맹렬하게 짖기 시작했어요. 저리 안 가. 이놈의 개새끼가. 아들이 발길질을 하려는 신용을 하자 몽이는 안방으로 쏜살같이 달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잠시 후 입에 누런 서류 봉투 하나를 물고 다시 나타났습니다. 먼지가 뽀얗게 쌓인 아주 낡은 봉투였습니다. 몽이는 그 봉투를 제 발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뭐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봉투를 집어드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봉투 겉면에 쓰인 익숙한 글씨체. 제 남편의 필체였습니다. 나의 아내 정순에게.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곱게 접힌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남편의 유언장이었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모든 재산을 어떻게 처리할지 꾹꾹 눌러 쓴 글씨로 명확하게 적어 놓았습니다. 내가 남긴 모든 부동산과 예금은 평생 고생한 나의 아내 정순과 나의 사랑하는 딸에게 똑같이 남긴다. 아들에게는 이미 대학 등록금과 사업 자금으로 충분히 지원했으니 더 이상의 유산은 없다.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저는 유언장의 존재조차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몇 해 전 장롱 밑 깊숙한 곳에 넣어두며 혹시 모르니 잘 간직하라고 했던 그 봉투. 몽이가 아니었다면 영원히 그 존재를 몰랐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유언장을 들어 아들의 눈앞에 내밀었습니다. 읽어봐라. 내 아버지가 남기신 마지막 뜻이다. 유언장을 읽어내리는 아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핏기 하나 없이 마치 종이장처럼 새하얗게 변해버렸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빗소리와 몽이의 가쁜 숨소리만이 거실을 채웠습니다.
아들은 하얗게 질린 얼굴로 유언장을 든 제 손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당혹감, 분노, 그리고 배신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잠시 후 아들은 이성을 잃고 제게 달려들었습니다. 거짓말. 이건 아버지가 쓴 게 아니야. 어머니가 만들어낸 거지. 아들은 제 손에서 유언장을 낚아채 그대로 찢어버리려고 했습니다. 안 돼. 제가 비명을 지르며 아들의 팔을 붙잡았지만 70 넘은 늙은이의 힘으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유언장이 반으로 찢어지려는 그 찰나, 지금 이게 무슨 소란들이에요? 현관문이 벌컥 열리며 옆집 새댁이 들어왔습니다. 평소 왕래가 잦았던 이웃이었습니다. 아주머니, 아까부터 고함 소리가 들려서 혹시 무슨 일 있나 해서요. 옆집 새댁의 눈에 들어온 것은 술에 취해 유언장을 찢으려는 아들과 그를 붙잡고 울부짖는 저, 그리고 그 모든 상황을 불안하게 지켜보는 몽이의 모습이었습니다. 상황은 순식간에 정리되었습니다. 이웃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고 아들과 며느리는 상속 사기 및 협박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보관하고 있던 녹음 파일은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죠.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끝까지 부인했지만 찢어지기 직전의 유언장과 이웃의 증언 앞에서 모든 것은 명백해졌습니다. 며칠 후 딸이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달려왔습니다. 딸은 유언장의 내용을 확인하고는 저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엄마,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오빠가 그런 짓을 벌이는 동안 아무것도 모르고 미안해. 저는 말없이 딸의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온 것 같았지만 아들을 잃었다는 생각에 마음 한구석이 시커멓게 타들어갔습니다. 모든 소동이 끝나고 다시 집에는 저와 몽이만 남았습니다. 저는 텅 빈 거실에 주저앉아 몽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작고 하얀 손뭉치 같은 이 녀석이 아니었다면 저는 제 남은 노후를, 영감과 나의 역사가 담긴 이 모든 것을 송두리째 빼앗겼을 겁니다. 생각만 해도 아찔했습니다. 몽이야, 고맙다. 정말 고맙다. 내가 우리 영감보다 낫다, 이놈아. 눈물이 복물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고마움의 눈물인지 서러움의 눈물인지 모를 액체가 몽이의 하얀 털을 적셨습니다. 몽이는 제 품에 가만히 안겨 따뜻한 혀로 제 뺨에 눈물을 핥아주었습니다. 그 작은 위로가 세상 그 어떤 말보다 더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핏줄이라고 다 내 편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식이라는 이름으로 부모의 등 뒤에 비수를 꽂을 수도 있다는 끔찍한 진실을 저는 너무 늦게 알아버렸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이제 제 곁에는 그 어떤 이해타산 없이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저를 지켜주는 작은 가족 몽이가 있으니까요. 핏줄은 속여도 개는 속일 수 없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느끼신 감정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세요.